ETF를 모르면 결국 돈을 잃습니다. 150조를 넘은 시장의 진실, 왜 부자들은 ETF로 조용히 갈아탔을까? 여러분, 요즘 투자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주가 폭락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뭘 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돈을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요즘은 ETF가 대세래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개별주보다 안전하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 고민 없이 주식 앱을 켜고 ETF를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고 있는 ETF, 정말 무엇을 담고 있는 상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차트도 비슷하고, 설명만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ETF는 여러분의 자산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불려주는 도구가 되지만, 어떤 ETF는 시장 한번 크게 흔들릴 때 공포 속에서 손절하게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ETF를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생각한 채 정작 가장 중요한 위험은 못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ETF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ETF를 끝내 선택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어떤 ETF를 고르고 어떤 ETF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모르고 지나치는 ETF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걸 모르면 분산 투자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믿다가 정작 가장 큰 손실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ETF를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쉽지만 깊게 그리고 끝까지 보게 되는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괜찮다더라. 애플은 무조건 간다더라. 반도체가 뜬다더라. 2차전지가 대세라더라.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를 고르고 거기에 기대를 거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과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아무리 유명한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 하나로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뉴스에서 뜨겁게 다뤄질 때 들어갔고, 주변에서 다 좋다고 할 때 샀고, 차트가 한참 올라간 뒤에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내가 산 뒤부터는 이상하리만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를 때는 조금 오르는데, 내릴 때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회사가 좋다만 보고 들어갔지, 그 기업 하나에 모든 위험이 집중된다는 사실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ETF가 등장합니다. ETF는 쉽게 말해 한 종목에 몰빵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자산을 한 번에 묶어서 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을 하나하나 따로 사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무엇보다 어느 하나가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ETF는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직접 재료를 다 사서 매번 요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재료들로 잘 구성된 한 상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단순하면서도 더 체계적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금은 점점 더 ETF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무작정 종목을 찍는 것보다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ETF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가장 큰 착각에 빠집니다. ETF는 무조건 안전하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ETF를 처음 접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ETF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겠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ETF는 무엇을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ETF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어떤 상품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 500개를 담고 있고 어떤 상품은 특정 산업 하나만 집중해서 담고 있으며 어떤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ETF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경주용 차를 전부 탈것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름만 같다고 위험까지 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편입니다. 하지만 특정 테마만 담은 ETF는 유행이 식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까지 들어오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를 것 같으니까 2배, 3배로 빨리 벌자. 이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은 짧은 구간에서는 강력해 보일 수 있어도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계좌가 생각보다 빠르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돈은 줄어드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수익률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ETF가 아니라 사실상 매우 위험한 투기 상품을 들고 있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ETF를 고를 때는 먼저 수익률이 아니라 이 상품이 무엇을 추종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다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하락을 버틸 수 있는 상품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건너뛰면 ETF 투자라고 해도 결국 남들 따라 사는 투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ETF를 사놓고도 정작 본인이 어떤 구조의 상품을 들고 있는지 계속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시장이 흔들릴 때 청구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 투자자는 도대체 어떤 ETF를 봐야 할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기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세 가지. 투자 초보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는 아주 단순한 세 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첫째, 무엇을 담고 있는가? ETF가 미국 전체 시장을 담고 있는지, 한국 대형주를 담고 있는지, 배당주를 담고 있는지, 채권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반도체나 AI처럼 특정 섹터만 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는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한 산업에만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어떤가?
ETF는 펀드보다 저렴하다고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비용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 작은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1년은 별 차이 없어 보여도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복리처럼 조용히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거래량과 규모가 충분한가? 너무 작고 거래가 적은 ETF는 매매할 때 불편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과 다른 가격에 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ETF를 고른다는 건 겉으로 화려한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구조적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 가장 뜨는 AI ETF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했고 차트도 최근 몇 달간 가파르게 올라 있었습니다. A씨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목돈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며칠 더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I 관련주가 한 번 꺾이자 ETF도 크게 밀렸고 A씨는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상품이 정확히 어떤 기업을 담고 있는지, 왜 변동성이 큰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B씨는 달랐습니다. B씨는 수익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ETF보다 미국 전체 시장이나 대형 우량주 중심 ETF, 그리고 일정 비중의 채권형 ETF를 함께 보면서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급등은 덜했을지 몰라도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한 번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무엇이 가장 많이 오를까? 를 묻기 전에 무엇을 사야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ETF의 핵심 구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뉴스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ETF를 보다 보면 패시브, 액티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 들으면 괜히 어렵고 전문가들만 아는 단어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개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패시브 ETF는 말 그대로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그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을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전체를 믿고 가는 방식입니다. 반면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우리는 이 시장에서 더 잘 고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종목 비중을 조정하거나 선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패시브는 지도대로 가는 것이고 액티브는 운전자가 상황을 보고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입니다. 패시브 ETF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단순하고 비용이 낮은 편이고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액티브 ETF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를 줍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비용도 더 높을 수 있으며 성과가 꾸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더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모르는 상품을 들고 오래 버티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락이 왔을 때 흔들리면 결국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심플한 패시브 ETF가 더 나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패시브 ETF를 사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위험 하나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의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TF에 분산 투자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ETF는 분산 투자의 도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분산 투자처럼 보이는 집중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ETF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ETF 하나, AI 테마 ETF 하나, 반도체 ETF 하나, 나스닥 ETF 하나. 겉으로 보면 4개나 샀으니 분산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비슷한 종목들이 서로 다른 ETF 안에 중복으로 반복해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러 개의 ETF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방향의 자산에 계속 돈을 겹쳐넣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중복이 수익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꺾이는 순간 왜 다 같이 떨어지지? 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분산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분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ETF를 여러 개 샀다는 것과 위험이 분산됐다는 것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TF 투자에서 진짜 핵심은 몇 개를 샀는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주식끼리만 여러 개 묶어 놓는다고 완전한 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지역, 산업, 자산군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까지 봐야 비로소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한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덜 흔들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기준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ETF를 시작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기준. ETF 투자는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잡한 예측보다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름만 보고 사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엇을 추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변동성과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셋째, ETF를 여러 개 샀다고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겹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초보일수록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상품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는 기술이 아니라 오래 버티며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유행하는 종목은 계속 바뀔 것이고, 뉴스는 매일 새로운 공포와 희망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원칙을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ETF는 그 원칙을 실행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쓸 때만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편에서 ETF 초보가 실제로 체크해야 할 항목이나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ETF 유형 정리 또는 40대, 50대, 60대 연령별 ETF 자산 배분 전략까지 이어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뉴스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남의 추천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지켜주는 건 이해하고 투자하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